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 저는 올해 90세인 현역 의사 김봉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평생 동안 수많은 부모와 자녀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분이 자식이 왜 이렇게 나와 멀어졌을까? 집을 나간 뒤로 왜 좀처럼 연락이 없을까? 하며 고민합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바쁘니까라며 자위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어쩌면 내가 무심코 저지른 말이나 행동이 자식을 밀어낸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9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의사로 일하며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사까지 접하게 되었고 7080대 부모님들이 자식이 점점 나와 멀어진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나는 자식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고 심지어 무시까지 하는 것 같다고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할 만한 잘못이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이 멀어지는 부모의 특징 3가지입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가정사례 연구를 통해 발견한 3가지 핵심 원인은 대체로 일치하더군요. 이 특징들은 누구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행동들로 자녀가 속으로 지칠 만큼 참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특징에 해당되진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는 식으로 나이를 권위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이 길고 경험이 많다는 자부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 또한 젊은 시절엔 의학적으로 풍부한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를 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내가 어른이니 무조건 내 말이 맞다는 식의 태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예전 세대에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젊은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자녀도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고 본인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이만큼 살아봤으니 내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면 자녀는 점점 대화 의지를 잃고 속으로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상대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는 가슴속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그라들고 결국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한 분 70대 후반이 자녀의 결혼 문제에 끼어들어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내가 골라주는 상대가 최고야 라고 강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자녀는 이미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부모님과 거의 절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난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지만 자녀 입장에선 제 인생인데 왜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연륜과 경험을 내세워 자녀를 억누르는 태도가 반복되면 자녀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모에게서 멀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자각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간혹 자녀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그들의 견해를 들어주고 조언하는 정도로 머무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거나 내가 이만큼 나이가 많으니 내가 뭘 알아라는 식의 말은 부모의 존경심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자녀를 떠나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니 피하시길 권유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녀를 오직 나의 자랑거리, 나의 도구로만 여기고 그 밖의 인격이나 감정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치 내 성공의 연장선으로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높은 학벌, 좋은 직장을 가져 부모의 체면을 살려주기만 하면 그게 전부라고 여깁니다. 자녀가 본인의 희망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하는 상황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내가 우리 집안을 빛내주면 됐지 뭘 그리 불평이 많아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곤 하죠. 이 태도가 심화되면 자녀가 성공하지 못했거나 부모가 기대한 성적을 내지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하니? 너 때문에 창피하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자녀가 아주 뛰어난 업적을 냈을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공으로 돌리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이나 체면을 채워주는 도구로 다루게 되면 자녀는 언젠가 그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 환자 50대 여성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의대에 들어가야 해. 내가 우리 집안을 빛내야 해라는 부모의 강압 아래 공부해왔고 우수한 성적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그림을 좋아했고 예술 쪽으로 가고 싶었다고 해요. 부모는 자랑스럽게 우리 딸은 의사야 라고 주변에 말하며 만족했지만 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다가 40대 후반에 결국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힘드냐? 다 널 위해 그런 건데라고 항변했지만 딸 입장에선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 없이 부모의 욕심대로만 살았다는 깊은 원망이 쌓여 있었던 거죠. 이렇듯 자녀가 부모의 자랑거리나 욕심, 채우기 대상으로만 취급받는다고 느끼면 언젠간 반드시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연락조차 꺼리게 되죠. 따라서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성과를 내든 부모로서 기뻐해 주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설령 기대와 다르더라도 너는 너 나름대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자녀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특징은 바로 상당히 부정적인 말투와 잔소리 습관, 거기에 긍정적 피드백이나 칭찬을 인색하게 아끼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과거보다 몸이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도 그게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쏘아붙이곤 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걱정되고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마디씩 보태는 건데 문제는 그게 지나친 잔소리와 부정적인 말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왜 이렇게 방문을 세게 닫니? 정말 매너가 없구나라며 다그친다거나 밥을 먹는 모습에도 그렇게 대충 먹어서 되겠냐? 몸이 상한다고 잔소리 가득하게 반응하면 자녀는 부모와 대화할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만 있고 정작 자녀가 잘했거나 괜찮은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이나 인정을 해주지 않는 점입니다.
칭찬과 긍정적 언어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자녀가 비록 어른이 되어도 부모에게서 나오는 따뜻한 한마디, 잘했구나, 대단하네 같은 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뭘 칭찬해줘, 자식이 해야 할 도리 하는 거지라고 여겨서 계속해서 잔소리나 비판만 앞세우니 자녀 입장에선 부모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럼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한 60대 중반 남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잔소리만 하셨고 내가 뭘 잘해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무시하셨다. 그래서 난 이미 30대부터 아버지와 거리두기를 했고 지금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아버지도 아마 아들을 사랑했겠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잔소리와 비판이었다면 자녀는 결국 상처받고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왜 내가 그렇게밖에 못하냐, 아이고 답답해 하는 말투를 자주 쓰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뭔가를 해냈을 때는 작은 것이라도 오, 잘했어요 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워 자녀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권위주의 태도. 둘째, 자녀를 오직 자신이 원하는 성공 도구로만 여기고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 셋째, 부정적 말투와 잔소리만 하고 칭찬이나 인정은 인색하게 아끼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자녀를 소리 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수많은 가정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반대 행동만 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자녀를 독립적 인격으로 대하고 그들의 의견과 감정을 먼저 존중하려 애쓰며 칭찬과 공감 섞인 대화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꽤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처럼 질문을 던져주거나 넌 스스로 잘 해낼 거라 믿어. 나는 지켜봐 줄게라는 식으로 신뢰를 표현해주면 자녀는 마음속에서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억압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내 편이 돼 주려 하시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된 경우라면 한 번의 변화만으로 당장 관계가 회복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그동안 쌓인 불만과 상처가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모가 진심으로 태도를 바꾸고 내가 혹시 예전엔 이런저런 말로 널 힘들게 하지 않았니? 미안해라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로운 대화를 시도한다면 자녀가 느끼는 감정도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도 부모님이 변하려고 노력하시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자녀에게 사과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모니까 절대 사과할 이유 없다라는 식의 태도가 자식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집 자녀가 정말 소중하고 노년을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자녀를 다시 부모님 곁으로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90년을 살면서 직접 자녀를 키우기도 했고 제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인생을 좌우하는지 통감해 왔습니다. 사실 물리치료나 의학 분야에서 사람 몸을 치료한다 해도 정작 가정 내 소통과 애정이 결핍되면 그분의 마음 건강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더군요.
가정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몸을 치료해도 환자는 깊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그것을 잃으면 얼마나 외롭고 황폐해지는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식이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3가지 특징을 확인하고, 혹시 내 안에 비슷한 태도가 있진 않은지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가끔 내 나이를 내세웠다거나 내 욕심대로 자식을 몰아붙였다거나 잔소리만 하고 칭찬은 거의 안 했다는 자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면 됩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자녀도 언젠가 그 변화를 알아챈 뒤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가정의 화합과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간의 가까운 관계를 다시금 이룰 수 있다면 노후의 행복이 훨씬 커집니다. 병원에서 제가 본 가장 슬픈 케이스는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서야 자식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라며 뒤늦게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이미 상처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종에도 오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접할 때마다 조금만 일찍 서로 마음을 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녀가 멀어진 데에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해서 널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생각을 좀 더 들어볼게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녀도 부모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관계는 분명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영상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녀가 멀어지는 부모의 특징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 나이를 앞세워 권위만 내세우고 자녀를 억압하는 태도, 내가 어른이니 넌 듣기만 해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는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한다. 이 자녀를 나의 성공 도구로만 보고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 자녀의 꿈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자녀는 언젠가 깊은 상처로 돌아선다. 3. 부정적 말투, 잔소리가 가득하고 칭찬과 인정은 인색한 태도,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거나 작은 성과에도 칭찬해 주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진다.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인내심이 예전 같지 않아 잔소리가 늘고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이나 결과를 기대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스스로를 자제하며 존중과 칭찬을 건네고 자녀 의견을 들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노후가 훨씬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90에 가까운 저도 솔직히 매번 자녀나 손주를 대할 때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너희가 뭘 알아라는 말이 목 끝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야, 그들도 자기만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 생각은 어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봤는데 젊은 세대는 또 다르지? 라며 대화를 시도해 보니 더 즐겁고 풍요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도 종종 저를 대하며 우리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열린 분이야, 옛날식 꼰대가 아니시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한번 따뜻한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혹시 내가 미처 몰랐던 내 고민이 있니? 라든지 이전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중에 널 속상하게 한 게 없었는지 궁금해. 있다면 말해줘. 사과하고 싶구나와 같이 작은 문장 하나라도 건네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처음엔 당혹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 한꺼번에 풀리지 않던 매듭이 살며시 느슨해지고 몇 달 뒤 혹은 1년 뒤에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 자녀가 멀어지는 부모의 특징이 내 안에 혹시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고쳐보는 노력을 해주세요. 나 자신이 먼저 변할 때 자녀도 서서히 변하고 결국 서로가 새롭게 이해하며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따뜻함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90년 인생 동안 숱하게 봐왔지만 그걸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웃음이 넘치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씩 다가가 보세요. 혹시 그래도 자녀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멀어지는 부모의 특징 3가지, 당신은 아닙니까? 라는 주제로 90세 현역 의사 김봉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를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태도를 바꾸어 보길 권유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이자 부모 스스로도 훨씬 행복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